휴대폰 서비스 안 터지는 곳에서도 문자를 보낼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것도 지금 열어두니 가진 그 스마트폰으로요. 예전엔 뭐 공상과학 같았는데 네, 이게 위성을 이용한 직접 통신 D2D 기술 덕분에 이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좀 깊게 파고들 주제가 바로 이 D2D, 디렉트 투 디바이스 기술입니다. 최근에 나온 기술 동향 보고서를 보니까요. 이게 내용이 흥미롭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고 또 어떤 기업들이 이걸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게 앞으로 우리 통신 생활에 어떤 의미가 될지 한번 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전문가님, 우선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하죠. D2D, 이게 뭔가요? 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D2D는 뭐 말 그대로인데요. 여러분이 지금 쓰시는 그 일반 스마트폰 있잖아요. 그거랑 하늘에 떠 있는 저궤도 위성이랑 직접 통신하는 기술입니다. 아, 위성전화기 같은 거 따로 없이요? 네. 그게 핵심이죠. 특별한 장비 없이 기존 통신망, 그러니까 뭐 기지국 신호가 안 닿는 사막이나 바다 한가운데 아니면 뭐 산 같은 곳에서도 최소한의 연결을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통신 음영 지역을 없앤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그렇죠. 딱 그거죠. 통신 사각지대를 메우는 기술. 이게 그냥 단순히 기술만 발전해서 된 건 아닐 것 같고 어떤 필요가 있었던 걸까요? 네, 맞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좀 연결되고 싶다는 그런 수요가 계속 있었고요. 특히 그 긴급 구조 요청, SOS 같은 거 있잖아요. 생명이 달린 문제니까요. 네네. 그리고 뭐 외딴 지역에서의 통신 필요성, 이런 것들이 D2D 기술 개발을 계속 촉진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기술적으로는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건가요? 스마트폰이 바로 위성이랑 대화한다는 게 좀 신기한데요. 핵심은 주파수랑 표준화. 이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하나는 스마트폰이 원래 쓰던 그 LTE나 5G 주파수 있죠? 그걸 위성이랑 연결하는 거고요. 아, 기존 주파수를 그대로요? 네. 다른 하나는 위성통신 전용 주파수, 뭐 L대역이나 S대역 같은 걸 쓰는 방식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그 국제표준화 기구인 3G PPP라고 있습니다. 아, 네, 들어갔어요. 네. 거기서 NTN, 그러니까 비지상 네트워크 표준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특히 릴리즈 17, 이게 중요한데요. 이 표준 덕분에 기술적인 기반이 딱 마련된 거죠. 이게 없었으면 사실 지금 같은 발전은 좀 어려웠을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우주에 있는 특별한 기지국이랑 내 폰이랑 직접 이야기하는 셈이군요. 근데 위성은 저 위에 수백 킬로미터 떨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엄청 빨리 움직이고요. 그렇죠. 스마트폰으로 그 신호를 제대로 주고받을 수 있나요? 네, 정확히 보셨어요. 그게 사실 기술적인 허들, 그러니까 어려운 점들입니다. 일단 거리가 머니까 신호가 약해지고요. 스마트폰은 또 배터리를 많이 쓰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배터리 금방 달면 안 되죠. 네. 그리고 위성이 엄청 빠르게 움직이니까 그 도플러 효과라고. 그 소리 변하는 것 같은 거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전파 주파수가 변하는 현상인데 이것도 계속 보정을 해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스마트폰 펌웨어를 업데이트하거나 통신 모뎀 칩셋 성능 가체를 좋게 만들거나 아니면 더 좋은 안테나 기술 같은 게 꼭 필요하게 되는 거죠. 와, 정말 복합적이네요. 어쩐지 여러 기업들이 막 뛰어들고 있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접근 방식도 조금씩 다른 것 같던데요? 어떤 전략적인 차이가 있는 건가요?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게 단순히 다 똑같은 걸 하는 게 아니거든요. 대표적인 회사들 전략을 보면 크게 몇 가지 흐름이 있어요. 먼저 스페이스X, 스타링크 아시죠? 네, 워낙 유명하니까요. 거기는 T모바일이랑 손잡고 기존 이동통신 주파수를 활용하는 방식을 택했어요. 그러면서 위성도 초저궤도, 그러니까 BLEO라고 해서 지상에 아주 가까운 궤도 위성을 쓰려고 하고요. 처음엔 문자 메시지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음성이나 데이터까지 늘릴 계획인데 이건 아무래도 통신사랑 협력해서 빨리 가입자를 모으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아, T모바일 가입자는 바로 쓸 수 있게 하려는 거군요. 그렇죠. 반면에 AST 스페이스 모바일이라는 곳은 목표가 훨씬 커요. 거긴 어떻게 다른데요? 여긴 위성 안테나 크기가 어마어마합니다. 거의 뭐 작은 아파트 크기라고 하던데요. 네, 그렇게 커요. 네, 그걸 우주에서 펼쳐서 스마트폰이랑 직접 4G나 5G 속도로 통화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이미 AT&T나 보다폰 같은 큰 통신사들이랑 테스트도 성공했고요. 와, 대단하네요. 네, 이건 좀 더 고성능 서비스로 시장을 확 잡겠다는 거죠. 기술적으로는 어렵지만 성공하면 파급력이 엄청날 겁니다. 그렇겠네요. 또 다른 곳은 없나요? 링크 글로벌이라는 곳도 있어요. 여기는 우주 속 기지국 뭐 이런 개념인데요.
기존 이봉통신 표준, 그러니까 GSM이나 LTE 신호를 최대한 활용해서 이미 일부 섬지역 같은 데서는 문자 메시지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아, 이미 쓰고 있다고요? 네, 가장 좀 현실적으로 빠르게 상용화하려는 전략이죠. 그러고 보니 애플 아이폰 긴급 SOS 기능도 이거랑 관련이 있는 거 아니에요? 멋집니다. 정확해요. 그게 바로 글로벌스타라는 회사가 애플이랑 협력해서 하는 겁니다. 여기는 근데 앞서 말한 회사들이랑 좀 다르게 위성통신 전용 주파수를 써요. 좀 더 전통적인 위성통신 방식에 가깝죠. 아하. 그리고 스카일로라는 곳은 또 방향이 다르다고 들었는데요. IoT 쪽에 집중한다고요? 네, 맞아요. 스카일로는 퀄컴이나 삼성 같은 칩 만드는 회사들이랑 협력해서 안드로이드 폰에서도 D2D 메시징을 가능하게 하려고 하는데요. 특히 차량 추적이라든지 농업용 센서 같이 사물 인터넷, 즉 IoT 기기들을 연결하는 데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 일반 소비자보다는 산업 쪽이군요. 그렇죠. 여기는 3GPP의 NB-IoT라고 사물 인터넷용 저전력 통신 표준을 활용하는데 이건 확실히 산업용 시장을 먼저 보겠다는 전략인 거죠. 야, 이거 들어보니까 접근 방식이 정말 제각각이네요. 흥미롭습니다. 자, 그럼 이게 결국 우리한테 왜 중요할까요? 뭐 당장 와닿는 건 역시 등산 갔을 때나 아니면 어디 외딴 곳 여행 갔을 때 비상 연락 이런 거겠죠? 네, 아무래도 초기에는 그게 가장 클 겁니다. SOS 기능이나 간단한 문자 메시지요. 하지만 기술이 점점 더 좋아지고 위성도 더 많이 쏘아 올리면 음성통화나 기본적인 데이터 서비스까지도 가능해질 잠재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오, 데이터까지요? 네, 물론 그러려면 아직 해결할 문제도 많아요. 위성 쏘는 비용, 운영 비용도 비싸고 서비스 요금을 어떻게 해야 할지, 또 나라마다 주파수 문제나 규제 같은 것도 다 맞춰야 하고요. 하긴 그렇겠네요. 그래도 시장 전망은 꽤 밝다고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시장 분석가들은 D2D 서비스 시장이 앞으로 한 10년 안에 수십억 달러 규모까지 커질 걸로 보고 있어요. 특히 아까 말씀드린 3GPP 표준화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릴리즈 17 이후로 18, 19 계속 나올 거거든요. 표준이 있어야 기술이 널리 퍼지고 더 많은 기기나 서비스에 적용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니까요. 네, 정리를 좀 해보면 D2D 기술은 우리 손 안의 스마트폰이랑 위성을 바로 연결해서 통신이 안 되던 곳을 없애는 그런 혁신적인 기술이고 스페이스X, AST, 링크, 글로벌스타, 스카이로 와, 정말 많은 기업들이 각자 다른 전략으로 이 시장에 뛰어들고 있고요. 그리고 3GPP 표준화가 이 기술 확산의 어떤 발판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당장은 뭐 긴급 구조나 메시지 정도지만 앞으로 가능성은 훨씬 크다는 거군요. 그렇죠. 이 기술은 단순히 그냥 연결된다는 걸 넘어서요. 우리가 연결성이라는 그 개념 자체를 좀 새롭게 생각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뭐 재난 상황이라든가 통신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서는 그 사회적인 가치가 훨씬 더 클 거고요. 네. 오늘 말씀 듣고 보니 정말 흥미로운 기술인데요.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이론적으로 이제 어디서든 끊김없이 연결될 수 있다는 건 분명 편리한 일이겠지만 이게 혹시 우리가 오프라인 상태, 그러니까 좀 연결되지 않을 자유 같은 걸 경험하는 방식 자체를 바꾸는 건 아닐까요? 심각해 볼 문제네요. 네. 정말로 연결되지 않은 곳이 사라졌을 때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어떤 사회적인 영향이나 아니면 프라이버시에 대한 새로운 고민거리가 생기진 않을지 이 부분은 오늘 나눈 이야기 너머에서 여러분이 한 번쯤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